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기가 어떻게 암을 없애는가? 고쳐야 되는데 왜 없앤다 그럴까?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면 고쳐야 되겠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이라면 없애야 되겠지,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암은 내 몸 안에 어떤 균에 의한 유전적 변이다 이래가지고 닉슨 대통령 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 그걸 한 30조 이상 썼을 거예요. 미국에서 암 연구재단에서 연구한 것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통계가 1년에 몇만 명이 죽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한 집에 하나 암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좀 나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 그 예후가 별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매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건 참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그래서 기가 어떻게 암을 없애는가. 그 외부적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생리학에서는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암은 염증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근데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조직이 커지는 예는 없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조직이 커지지는 않아요. 뭐 임파선이 좀 붙다가 깔아앉으면 끝나버려. 근데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요. 쉬운 예로 우리가 버섯이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증식되고 번식하고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툴리오 시몬치니 박사가 이 암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조직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조직이고 전부 다 암 조직은 곰팡이균이더래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흰색 곰팡이의 감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분은 소다를 갖다가 막 그 환부에 구멍을 뚫고 넣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의학이나 학설과 반대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퇴출돼 버렸어요. 의료계에서. 사실 병원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힘들겠지, 그죠? 소다 가지고 병 고친다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소다 하나로 100% 다 고친다면 세상이 뒤집혀도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150만 종이 넘는 다양한 곰팡이의 그 특성들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곰팡이가 내뿜는 독사가 그 연구에서 밝힌 바로는 뭐 한 79종 그런데 아주 독한 것들이 대부분의 체내 곰팡이균이 기생하면서 뿜어내는 독소가 혈액을 탈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질환부터 알러지, 편두통, 체중증가, 우울증, 피로, 근육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곰팡이 독소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누룩균을 넣은 빵을 먹어요. 그죠? 근데 절기가 되면은 못 먹게 해. 그럼 이스트균은 좋을까? 사실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어떤 아줌마가 길
길 옆에 있는 옥수수 술빵 있지요. 그거 하나 딱 먹는데 교통경찰이 와서 음주 추정을 했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트가 발효시킬 때 거기에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종교적 특별한 행사에 머리가 흐려지면 안 되니까 그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가끔 해외 토픽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장내 알코올을 만드는 균이 있어가지고 매일 행동이 술 취한 행동이야. 술을 안 마셔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알코올 농도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내부에 뭐가 기생하는 결과입니까? 미생물이 이제 번식하는 결과지, 그지요? 근데 이 칸디다 알비칸스가 몸 안에 번식을 하게 되면 얘들이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머리가 맑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좀 어리해질 수 있겠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내가 좀 머리가 맑지 않아. 그런 경우는 아마 곰팡이균의 감염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이렇게 딱 조사를 찍어가지고 해봤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가 다 곰팡이균의 감염이더라.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동충하초예요. 겨울에는 몸 속에 있고 여름에는 버섯이 돼서 이게 나와버려요. 살아있는 몸을 뚫고 버섯이 나와버리면 얘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버리죠. 이렇게 기생적으로 막 부풀어서 커지는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못해. 뭐만 합니까? 곰팡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속에서 커지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종양이 심해졌다 이렇게 하고. 네. 예, 여기도 뭐 종류가 하도 많아서 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동충하초 치면은 뭐 이미지가 수없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식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왜 이게 체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유전자의 문제라면은 인체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암이 생겼다는 거라면은 인체가 처리할 수 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유전자가 변이되어가지고 자꾸 암이 큰다고 생각하지. 이게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알지, 그죠? 이쪽은 개구리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딱 될 때 꽁지가 딱 떨어져 버리지, 그죠? 이걸 우리가 세포 자살이라 그래요. 아포토시스라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되면서 꼬리가 필요 없을 때 그냥 지가 꼬리 부분이 스스로 딱 떨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세포 자살이라 그래요. 필요 없을 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몸 스스로가. 이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48일 된 엄마 뱃속에서의 아이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1일째 되는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6일째인데, 처음에는 이게 밥주걱 같은 손을 갖다가 손가락이 생겨야 될 자리에 세포들이 죽으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예,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 이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꽁지가 떨어지고 세포 자살이 일어나고, 이 엄마 뱃속에서 손이 만들어질 때 손가락이 생겨야 될 자리에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띄어지게 하죠. 이게 혹시나 이게 붙은 애들이 나올 때 있어,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 내 몸에서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유전자가 변이가 올까? 그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쪽은 발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빡죽 같아 손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러다가 이게 발가락이 만들어져. 예? 손가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네크로시스 타살이지만은 이거는 아포토시스 자살이거든요. 스스로 우리 몸은 그 형체를 잡아가고 필요 없는 거는 도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균이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그 내추럴 킬러 세포가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얘들이 하는 거는 그 세포 내에 자살 프로그램을 넣는다. 죽이는 게 아니고 내추럴 킬러 세포는 변이된 세포에서 자살 유도 물질. 야, 봐라. 네가 이렇게 성하면 안 되지. 유전자가 변이됐다면 네가 만일에 살아서 커져서 조직을 병들게 하면 네 몸 전체가 죽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럼 그래 내가 대를 위해서 뭘 하겠다? 손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도태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 안 그렇다 이거예요. 계속 번식하는 거 보면 이놈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메뚜기 있는데 이런 이 벌레 이런 데 딱 붙어가지고 막 이 속으로 못 자라나니까 이제 겉으로까지 자라나 버리잖아, 그죠? 인체 내에서 결국은 암이라는 것은 곰팡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심플해요. 왜? 자연 법칙이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그 생명체를 뚫고 나와서 커지고 이런 덩어리는 곰팡이밖에 하는 게 없어. 그럼 우리 몸 안에서도 커지고 막 부피가 늘어나서 죽이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곰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 못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아직 곰팡이가 뭘 하는지는 안 밝혀졌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연가시 얘기 좀 해볼게요. 연가시가 뭔지 압니까? 네. 요 사마귀 똥구멍에 나오는 실뱀이에요. 물에 가면 얘들이 뭐 알을 뭐 수만 개씩 낳아요. 근데 얘 있는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 연가시가 물에서 딱 알을 놓으면은 모기 유충이 그걸 먹어요. 그럼 모기가 되겠죠. 그럼 모기가 돼서 웽 날 때 이 사마귀가 모기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연가시 유충이 사마귀 배에서 이제 성충이 돼요. 근데 얘가 지능이 얼마나 똑똑하냐. 얘는 물이 없으면 죽거든. 가을 되면은 밖에 시골에 샘강 같은 데 가면 사마귀가 이런 게 나오는 놈이 물가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있어야 얘들이 사니까 어느 정도 성충이 되면 얘들이 사마귀 뇌를 조종해서 물가로 인도하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 또 저 알을 까가지고 생존하기 때문에. 보통 물이 아니지, 그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곰팡이는 얘들보다 더 지능적이야. 왜? 무좀 한번 걸리면 평생 가요, 안 가요? 예, 엄청 지능적이에요. 인류의 3분의 1이 감염된 게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게 고양이를 숙주로 살아가는 놈인데 이 똥을 싸고 나중에 이제 이게 고양이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양이밖에 숙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얘가 똑똑해가지고 쥐의 몸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쥐의 뇌에 들어가서 쥐는 고양이를 보면 피하는데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막 뽀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알짱거리다가 잡아먹혀서 고양이 몸에 들어가서
성충이 돼서 숙주로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충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살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곰팡이 얘기를 하는데 곰팡이는 이거보다 더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 정신분열증.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암이 많아요, 정신질환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몸 안에 이 충이나 곰팡이의 문제가 더 크다. 예? 특히 곰팡이는 더 심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이 양입니다. 양, 그지요? 양에는 간충이라는 게 있어. 또 다른 놈도 하나 더 있는데 이 양의 간에 서식하는 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 성충이 든 후에 알을 까요. 근데 양의 간에서는 부화가 안 돼. 그럼 배변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달팽이들이 이 풀밭에 다니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싸겠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먹는가 하면 이 개미가 먹어버려요. 개미가. 근데 이 개미가 이걸 딱 먹은 다음에 이놈이 이제 다시 양의 몸에 들어가서 성충이 돼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충들이 전부 다 양의 이 장에 딱 있고 한 놈만 양 머리에 딱 까가지고 뇌를 조종해요. 개미 뇌를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이 좋아하는 풀 위에 딱 하는데 양은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선을 할 때 풀을 뜯거든요. 그때 양이 좋아하는 먹이 풀 제일 위에 가서 꼼짝하지 않고 개미가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 그렇게 해서 양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뭐 똑똑하다 그러지만은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일들 보면요. 보통 지능들이 아니에요. 보통 지능들이. 이 리베로리아 이 흡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새를 숙주로 살아가요. 이게 개구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가 이게 성장할 때 빨리 도망가면은 새가 못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미 개구리 뒷다리에 기생하면서 다리를 양쪽으로 더 만들어 버려요. 그럼 개구리가 잘 뛸까요? 못 뛸까요? 잘 못 뛰게 해가지고 새인데 잡아먹히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타민 A가 이 개구리가 뒷다리 만들어질 때 많이 필요한데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한 쌍에 이게 두 개 다리를 두 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류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이라는 이 충은 달팽이 몸 속에 들어가서 새에게 먹혀야 돼요. 달팽이는 음하고 습한 데 들어가잖아, 그죠? 얘는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달팽이를 갖다가 햇볕 보는데 나오게 하고 요 촉수는 꼭 벌레같이 만들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새가 벌레로 생각하고 잡아먹게. 영화 옛날에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자라가지고 막 등을 뚫고 이게 막 나와버리잖아요. 실제 이 영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곤충의 세계를 보고 만들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나비의 애벌레들, 이 점박이 나비의 애벌레들은 이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을 하지만은요, 얘들은 뭐 개미의 모양이라든지 개미가 내는 호르몬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미 굴에서 기생하고 개미 알을 먹고 살아요. 예.
이 곰팡이는 이 지구상에 한 150만 종, 지금까지 연구된 게 7,000종 정도니까 뭐 이거는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 곰팡이하고만 싸우는 세월이 지금 그런데 이 아스페르질루스라는 이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요, 약물 치료도 안 하고 폐를 잘라야 돼요. 폐를 잘라야 되는 게 방법이 없어. 이 항아리 곰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개구리가 감염이 되면 개구리가 그냥 떼죽어버려요. 예. 이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 이 혈관을 세균이 감염이 되면 폐혈증이 오는데 얘들은 딱 위장막을 싸고 돌아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도 감시가 안 돼요. 뇌로도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 내원했던 여자 환자도 곰팡이에 감염이 되었는데 결국 뇌혈관을 망가뜨려 뇌출혈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다. 또 폐에 농양을 만들고 뇌까지 퍼지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암은 백색 곰팡이균이 사람들이 산성체질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류를 타고 흘러 암세포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는 면역력이 약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런 얘기 있어요. 가장 무서운 곰팡이는 크립토코쿠스 가티라는 건데, 이게 뇌수막염을 일으키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 이거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잘 감염돼요. 에이즈 환자는 참 힘들잖아, 그죠? 예. 에이즈 환자들이 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죽게 되는 것도 곰팡이균 확률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 무기로 쓰는데 그게 매각균이라 그래서 이게 호밀에 있는 이 곰팡이균으로 만든 거예요. 호밀의 곰팡이균. 이게 아플라톡신인데 이게 생물학 무기로까지 써요. 이 매각균에 감염이 되면요,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데 발작, 구토, 두통, 경련, 환각, 혈액순환 장애, 궤저, 또 중독으로 인한 사망. 야, 이 곰팡이 정말.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은 죄 이꼬르는 문둥병이에요. 맞습니까? 죄의 문둥병. 근데 이 문둥병을 성경은 곰팡이로 표현해요. 곰팡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좀 인용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레위기 14장 34절부터요. 너희가 들어가 살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집에 곰팡이가 슬게 하거든. 뭐가 슬게 하거든요? 예, 문둥병이 생기게 하면을 갖다가 곰팡이가 슬게 하거든.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복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37절 보면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누르스름한 녹색 곰팡이나 불구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벽이 좀 먹은 것처럼 보이거든. 문을 잠그고 8일째 들어가서 확인하라. 없어지면 괜찮지만 제사장은 그 집의 벽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버려라.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있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다 옮겨버려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러면서 레위기 14장 54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곰팡이에 대해서요, 여러 종류의 문둥병에 대한 규정이다.
살이 썩고 감각이 없고 암이 자라는데 감각이 있습니까? 곰팡이 감각이 없잖아요. 무좀 많은데 우리 뭐 감각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각종 부스럼이나 옷가지나 집에 번진 곰팡이나 어루럭이나 부스럼이나 뾰루지가 언제까지 부정하며 언제 그 부정이 벗겨지는지를 자세히 말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는 각종 문둥병에 대한 이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문둥병에 결핵약이 효과가 있어 없지. 예전에는 문둥병 하면 격리 수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문둥병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곰팡이라고. 첫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뭘 못 느껴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암의 유전자 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별의별 것 다 하고 암균이 있다 그래서 죽이려고 별 것 다 했는데 암균이라는 균이 특별히 밝혀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다 보면 다 곰팡이균이고 암균이라고 특별한 균이 없더라. 얘들은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곰팡이가 왜 생길까? 곰팡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없어도 안 돼요. 내가 죽어버렸어. 흙으로 돌아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곰팡이가 필요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생명력을 잃었을 때 흙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때 이런 미생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포에 뭐가 사라진 겁니까?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제비집 요리합니까? 제비집 요리. 동남아 가면 왜 바닷가 절벽에 제비집 요리 굉장히 비싸지, 그죠? 뭐 몇백만 원씩도 가요. 재밌는 거는 제비집은 곰팡이가 안 쓰래요. 희한하죠? 이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특별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어디는 하루만 되면 곰팡이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디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은 3주 이상도 품질이 유지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까? 세포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이 왜 폐가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내뿜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제 세포 조직의 생명력들이 약해졌다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비집의 주성분인 칼슘은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면 탄산칼륨으로 칼슘으로 변하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제비집이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제비집의 표면과 산소가 만나는 것을 막는다고 볼 수 있다. 예,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도 안 돼요. 호흡이 딱 막혔을 때 이 종이 봉투를 대가지고 호흡하는 거 보셨지, 그죠? 이 과호흡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몸에 그 정상적인 리듬들이 지금 깨어졌다는 결과인 거죠. 죄의 결과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곰팡이들이 우리가 와이파이 쓰듯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소통한다.
그 다음에 이게 서로의 어떤 지능을 모은 집단 지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될 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지해서 죽여서 처리한다. 예. 그 다음에 인간 두뇌를 능가한다. 왜? 인간이 곰팡이를 정복을 못하니까. 얘들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같이 암수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 몸의 면역세포는 마이너스 전자를 띄어요. 얘들도 마이너스 전자를 띄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끼리는 만나면 밀까요? 땡길까요? 밀어버리니까 이게 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암세포를 이제 볼 때 곰팡이 감염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다. 암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심장하고 소장암이 없어요. 뭐 제 평생에 몇 사람 만나봤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봤더니만 이 학자들이 캐비지 트리 황제 나방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나방인데 해가 진력이 되면 그 박쥐가 나방을 먹으러 오잖아, 그죠? 근데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걸 받아가지고 먹이를 찾는데 얘들이 안 잡혀. 얘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 이 나 있는 실 같은 이 털들이 전파를 흡수해가지고 반사파를 안 내보내요. 근데 얘는 기머거리에 못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혀 먹어. 다 삶의 기술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이 우리 몸의 소장이에요. 소장의 육모돌기.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가면은 간이나 그 쓸개나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나온다 그래서 12지장을 샘창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공장이라 그러는데 빈창자. 거의 한 2.5m, 3m 가까이 돼요. 2.5m. 그죠? 근데 이 창자는 거의 언제나 비어 있어요. 음식을 빨리 내려보내고 언제나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2 정도 되는 뭐 6, 7m의 5분의 2 정도 되는 것이 빈창자면 5분의 3은 이제 돌창자. 근데 돌창자에는 음식이 고인데 빈창자에는 언제나 비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언제나 스텔스 기능의 메타 파동을 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장암은 위암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는데 소장암은 별로 없네. 이게 기하학적인 구조로 봐서 이해해야지 뭐 항생제로 항암제로 균을 죽인다 이래 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심장이 암에 안 걸려요. 예, 심장이. 여러분 이게 향유고래예요. 큰 놈은 막 70톤도 넘어요. 내 무게만도 8kg 나가요. 지구상 생물 중에 제일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초음파를 발생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바다에서 이 음파를 듣는 소나 있죠, 그죠? 소나가 모든 걸 다 감지하는데 이 향유고래 파동은 감지를 못해. 얘는 이 향유고래가 내는 음파는 소나가 딱 잡으면은 뭐 그냥 물고기 소리처럼 그렇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에는 이 향유고래가 내는 파동을 연구해가지고 이 파동에다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걸 성공했어요. 근데 얘는 스텔스 기능으로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심장이 암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곰팡이균도 매체가 있어야 죽었는지 썩었는지 망가지는 건지 알아야 접촉이 되는데 이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그 기능을 없애버려요.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는 뭐가 없어요? 암이 없어요. 우리 몸에 두 군데가 암이 없지, 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전에 세포기억설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스턴트맨이 죽어버렸다. 사고로.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걸 이식했을 때, 내가 전혀 내 이제금 살아온 것과 달리 그 장기를 이식한 사람의 막 성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파동으로 감지해 보면 이 곰팡이균은 딱 두 개를 타요. 주파수를. 파하고 시. 43.65Hz. 61.7354라는 파하고 시의 주파수를 타고 그 주파수가 감지되는 세포는 불협화음이야. 내가 전에 그랬죠. 글루미 썬데이. 악마의 음정이야. 이거는 생명이 해롭다 이래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음을 갖다가 차단해야 되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조상들이 이걸 미리 알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민속음악에는 칠음계가 없고 다 뭐예요? 다 옮겨 썼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세포 내에 파와 시라는 불협화음이 파동이 메모리가 되어 있으면 곰팡이균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원소 있죠, 원소. 스칸듐, 갈륨, 이드륨, 텔루늄, 악티늄, 플로린, 네온, 알루미늄, 아르곤, 니켈, 비소, 지르코늄, 나이오뷴, 카드뮴, 인돌, 수은, 납, 비스무트, 폴로늄, 라돈, 루테늄, 우라늄, 넵투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26가지 원소 중에서 한 20몇 가지가 치명적인 파하고 시 파동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원소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땅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향을 못 받았어.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 못 한 마늘 박는 것도 주의했는데 요즘은 전부 금속이. 이런 중금속 파동이 음식물이고 뭐고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세포 내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계속 파하고 시에 파동을 신호를 보내면은 곰팡이균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포 내 메모리된 파하고 시의 전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없애는가? 곰팡이균. 여러분, 더운 지역에 가면요. 더운 지역에 가면 곰팡이가 성할까요? 습하니까. 이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태국 가면은 산악부족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이게 황동이에요. 구리하고 아연을 갖다가 한 링을 갖다 목에 감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돼지 창자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해바라기처럼 양쪽으로 피부나치 수혈이 돌아서 제로장을 만들면 곰팡이균이 성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맥이 돌아요. 허리에 대맥이 이렇게 돌아. 근데 이 사람들 이 목에 보면 반대로 돌게 해놨어.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생길까? 세로장이 나오는 거예요. 무국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운 지역에 살면서도 곰팡이 파동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목에 감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토끼가 암에 안 걸려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이 뭐 이게 토끼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토끼의 장을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만 토끼도 이렇게 회전하는 장 모양으로 딱 돼 있는. 네, 토끼도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덩치 크면서 암이 안 걸리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요, 코끼리. 네. 여러 가지 뭐 말을 하는데 사람의 100배까지 몸집이 커요. 예. 이 사람이 암으로 죽는 비율은 한 25% 된다면은 코끼리는 이제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P53 항암 유전자가 어떻다 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이 코끼리는 이제 코가 있잖아요. 그 사진들 보다 보면 코가 잘린 코끼리가 있어. 뭐가 뜯어먹든지 사자가요. 그런 놈들은 몸에 곰팡이 파동이 감지가 돼. 코끼리는 뭐가 코에 어떤 피보나치 수혈의 도형들이 곰팡이 파동을 막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구글에서요 2013년도부터 1조 8천억을 들여가지고 칼리코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수명 연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벌거숭이 두더지라 그래가지고 3,000마리를 35년 동안 키웠을 때 하여튼 뭐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6개월 동안 뭐 일일 사망률이 없다고 보면 돼요. 평생. 예를 들면 얘인데 벌거숭이 두더지인데요. 쥐가 3년을 살면 얘들은 30년을 살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800살을 사는 거예요. 800살. 대단하지, 그죠? 근데 얘들도 보면은 이 주름이, 제가 건강을 주름 잡다 강의한 적 있죠? 이 주름이 그 역할을. 예. 코끼리도 주름이지, 그죠? 창자도 주름이지, 그죠? 그 주름이라는 것이 그 기하학적 도형. 요즘은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메타 물질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없는데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스텔스 기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하게 되겠죠. 이 메타 물질은 아직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투명 망토, 스텔스 기능, 또 굴절 기능, 뭐 안테나 기능,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요전에 제가 거인 사진 하나 보여준 적 있죠. 10m 되는 거인.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지구상에 거의 뭐 4,300년 전 노아 홍수 때 땅속에 묻혔던 사람들의 뼈가 그대로 발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인의 뼈하고 뭐 인터넷 들어가 쳐보면은 뭐 발자국 하나가 키만 해요. 사람 키만 해요. 더 커? 키가 10m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만일 그 사람들의 뼈에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다면 미생물이 뼈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제사를 4대 지내요. 100년 지나면 뼈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4,300년이 지내도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수 전에 969세, 900세, 930세를 살았다면 천수인데 그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곰팡이 감염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홍수전의 사람들의 뼈거든요. 이 감염제 해보면 전혀 없어. 이쪽 뼈는 곰팡이 파동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 이 큰 뼈는 파동이 없어. 곰팡이가 안 나요. 옆에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파동이 나와. 네. 우리가 그 킬링필드라고 알지 않습니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 행월들이 다 곰팡이 파동이 다 있어. 금세기에 어떤 것도 다. 근데 일단은 4,000년이 넘어서도 썩지 않았다는 것은 미생물 번식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좋은 파동들을 가져와서 전사에서 어떻게 몸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하고 세균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홍수전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곰팡이나 미생물의 감염을 막을 수만 있다면, 뭐 800년 연장은 안 되더라도 타고난 생명만큼은 살 수 있겠지,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코끼리를 키우겠어요? 뭘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정말 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마다 민족마다 어떤 고유한 옛날에 영감받았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연구해서 그 파동들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보내준 거예요. 지금도 뭐 내 몸에 세포가 유전자가 변이가 돼가지고 뭐 암이 돼서 계속 자란다 이 생각하고 있다면 뭐 이게 답이 없죠. 자연계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유전자가 내 몸에 유전자가 변이가 돼가지고 계속 튀어나와서 자라는 게 없어. 그런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곰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을 어떻게 고치는가가 아니고 암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어떻게 없애는가가 답이다.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대화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말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못하지만은 자연의 원리와 섭리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암은 염증이고 대표적인 것은 곰팡이로 볼 수밖에 없다. 세균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곰팡이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빵 부풀러지듯이 부풀러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어뽑는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병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암뿐만이 아니고 관절염, 염증, 뭐 정신질환, 우울증, 자살, 충동 별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암에 대한 개념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 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도 그 암을 띄었을 때 검사해보면 거기는 다 뭐가 있어요? 곰팡이균이다. 그래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 유전자가 변이됐다면 아포토시스 현상, 뭐 손가락이 생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프로그램처럼 이미 엄마 뱃속에서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저도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을 완성해야 되지만은 뭐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까지 암캄은 막 어마어마한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비밀의 어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 그냥 막연히 발의 무좀 정도가 그냥 한 예외고 몸 안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울 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그 은을 차세요. 팔찌를 차세요. 메달을 차고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다 이런 정보를 넣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를 넣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유선으로였어. 유선, 우리 몸 시스템이 유선이니까. 유선으로는 세포 곳곳에 안 가. 곰팡이는 무선으로 활동하는데 우리가 유선 시스템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유무선이 같이 작동하게 해놓는 거예요. 무선은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라도 다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 파동을 어느 세포 뼛속 한 곳이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없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뼈에 뭐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뼈에 암이 오면 골수하면 방법이 없어. 곰팡이 피어버립니다. 4,000년이 지난 뼈가 뭐 어떻게 해서든 으스러 살아있는 사람의 뼈에도 곰팡이가 변식해가지고 암이 오는데 4,000년이 넘은 뼈에서 부식이 없다면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환경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그때 있었던 우리의 이 곰팡이를 죽이는 중요한 파동들을 가져와서 전사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킨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뭐 800 인간으로 치면 800살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그 두더지 파동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벌거숭이 두더지 그런 파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무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 목에다 뭐 동파이프 돌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이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게 만족인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